와, 진짜 수조 달러를 움직이는 금융계 거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머릿속은 대체 어떨까요? 네, 항상 궁금하죠. 특히 그 투자 결정 하나하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요. 맞아요. 특히 그 월스트리트에서 정말 주목 많이 받는데, 또 언론 노출은 극도로 꺼리는 스티븐 코헨. 맞아요. 스티븐 코엔. 워낙 신중해서 그의 투자 결정은 늘 시장의 큰 관심사죠. 그리고 그의 헤지 펀드 포인트 72 에셋 매니지먼트. 최근 행보를 보면 뭔가 좀 흥미로운 단서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분기별 공시 자료가 거의 유일한 참고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조금이나마 읽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볼 내용은요. 바로 최근 공시에서 나타난 포인트 72의 상당히 주목할 만한 두 가지 투자 변화입니다. 네네. 하나는 음성 AI 기술 기업 사운드하운드 AI 지분을 전량 매각했다는 거고요. 아, 전략 매각이요? 네. 그리고 동시에 반도체 거인이죠.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는 엄청나게 늘렸다는 겁니다. 대폭. 와, 이거 정말 상반된 움직임인데요. 하나는 팔고, 하나는 크게 사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극적인 포트폴리오 변화 뒤에 어떤 전략적 계산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이게 현재 AI 투자 환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주제네요. 자, 그럼 먼저 포인트 72가 떠나기로 결정한 그 사운드하운드 AI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이 회사가 음성 인식, 또 대화형 AI 기술 이런 걸 개발하는데 특히 뭐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던가 아니면 사물 인터넷 기기, IoT 기기 쪽에서 활용 가능성을 좀 보여왔어요. 그렇죠. AI 시대의 음성 인터페이스는 분명히 중요한 기술이니까요. 겉보기에는 꽤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일 수 있었겠죠. 네, 그런데 포인트 72는 이걸 다 팔았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 근데 그 사운드하운드가 처한 현실을 좀 들여다보면요. 포인트 72 같은 큰 손들이 왜 발을 뺐는지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현실이요. 어떤 현실이죠? 이 음성 AI 분야는요. 이미 뭐랄까 거대 기업들이 꽉 잡고 있어요. 애플 시리, 아마존 알렉사, 구글 어시스턴트,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요. 정말 공룡들이네요. 빅테크들. 네,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자본력은 기본이고 이미 수억 대씩 깔려있는 스마트폰, 스피커, 클라우드 생태계를 통해서 자기들 기술을 배포하고 통합하는 데 있어서 뭐 거의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회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는 거네요. 유통망이나 기술 통합 측면에서요? 그렇죠. 정면으로 경쟁해서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운드하운드는 아직까지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수익성 문제도 있었군요. 네, 계속 기술 개발하고 또 고객 확보하려면 돈이 엄청 드는데 이익을 못 내고 있다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서 계속 성장할 거냐 이 부분에 물음표가 붙을 수밖에 없죠. 하긴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높은 고객 확보 비용 그리고 경쟁사들에 비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을 어떤 강력한 차별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경제적 해자 있잖아요. 네, 해자요. 그게 상대적으로 좀 얕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방어막 같은 거요. 듣고 보니까 어쩐지 사운드하운드 주가가 지난 몇 년간 보면 기업의 어떤 펀더멘털, 그러니까 내재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뉴스나 기대감에 따라서 엄청나게 널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약간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맞아요. 그런 변동성은 사실 장기 투자를 하는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물론 포인트 세븐티도 단기 모멘텀 플레이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아마 이번 매각 결정은 초기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장 그림이 잘 안 보이거나 아니면 경쟁 환경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결국 AI 분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잠재력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이제는 확실한 실적이나 시장 지배력을 가진 곳으로 자원을 좀 더 집중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잠재력 있는 기술 기업에서 이제 확실한 시경 지배자로 포인트 세븐티의 시선이 옮겨간 곳이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네, 엔비디아요. 사운바운드는 전량 매각하면서 엔비디아 지분은 무려 207%나 늘렸어요. 거의 430만 주를 추가로 사들인 건데요. 207%요? 와, 엄청나네요. 네, 뭐 엔비디아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AI 혁명의 거의 심장 같은 존재잖아요. 뭐 LLM,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훈련시키는 GPU 시장 거의 독점하고 있고 자율주행, 로봇, 데이터 센터, 미래 산업 여기저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리밸런싱, 포트폴리오 조정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거의 전략적인 베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코엔이 엔비디아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강하게 보인 데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엔비디아 요즘 잘 나가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점들을 좀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AI 인프라 골드러시에 대한 베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인프라 골드러시요?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아마존 웹 서비스, AWS, 오라클 같은 이런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 소위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 기업들이 AI 서비스 경쟁에서 앞서 나가려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얼마나 쏟아붓는데요? 내년에만요. 이들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쓸 걸로 예상되는 돈이 무려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요? 와,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600조 원이 넘는 상상도 안 되는 규모네요. 그렇죠. 이 캐펙스라는 게 미래 성장을 위해서 공장 짓고 서버 사고 하는 그런 기반 시설 투자 비용이거든요. AI 경쟁이 그만큼 치열하다는 증거죠. 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미국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같은 엄청난 규모의 AI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 생각하면 앞으로 AI 관련 하드웨어, 특히 데이터 센터 짓는 데 들어갈 돈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라는 거죠. 2030년까지 데이터 센터 총 투자액이 7조 달러에 이를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막대한 투자가 왜 하필 엔비디아한테 집중적인 기회가 되는 거죠? 다른 반도체 회사들도 있는데. 바로 그 모든 투자의 핵심 수혜자가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요, AI 모델 개발하고 돌리는데 꼭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GPU 말이죠. 이걸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군요. 비유하자면 그 19세기 미국 골드러시 때 금캐로 온 사람들한테 삽이랑 곡괭이 팔아서 제일 큰 돈 번 회사가 있었잖아요. 딱 그 위치에 엔비디아가 있는 겁니다. 와, 비유가 정말 귀에 쏙 들어오네요. 삽과 곡괭이, AI 시대의 필수 장비 공급자. 네. 클라우드 기업이든 정부든 AI를 제대로 하려면 지금으로선 엔비디아 칩을 사야 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그 천문학적인 돈, 그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이 결국 엔비디아 매출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확실한 수혜 구조네요.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투자를 이렇게 대폭 늘린 이유. 두 번째로는 주식 분할 효과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엔비디아가 주식을 10대 1로 쪼갰잖아요. 네, 맞아요. 주식 분할 자체가 기업 가치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지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되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분할하고 나서 주가가 한 50% 정도 올랐었죠. 네, 맞습니다. 시장의 뜨거운 관심이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이런 유동성 증가나 투자 심리 개선도 포인트72 같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긍정적인 신호로 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강점도 당연히 중요했겠죠. 물론이죠. 그게 세 번째 핵심 이유인데요. 엔비디아의 정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이익 마진 확장 가능성입니다. 마진 확장이요? 네, 엔비디아가 곧 내놓을 블랙을 울트라나 그 다음 세대 아키텍처린 루빈 같은 칩들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계산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이 하드웨어가 엔비디아의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쿠다 생태계와 아주 강력하게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아, 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개발자들이 많이 쓴다는 얘긴 들었는데. 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슈다는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엔비디아 GPU를 써서 AI 앱을 만들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의 표준 도구이자 플랫폼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년에 걸쳐서 방대한 라이브러리랑 개발자 커뮤니티가 쌓여온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단순히 성능 좋은 칩을 내놓는다고 해도 이 강력한 슈다 생태계를 갑자기 따라잡거나 대체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게 바로 엔비디아의 진짜 강력한 해자, 경쟁 우위인 거죠. 하드웨어 성능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쓰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단순히 칩 팔아서 한 번 버는 하드웨어 매출 외에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거든요. 아, 지속적인 수익 창출. 그렇죠. 포인트72의 그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아마 이걸 앞으로 몇 년, 아니 1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매출 성장과 높은 이익률 유지에
어떤 청사진으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들어간 거군요. 네, 큰 그림에서 보면 첫째, AI 인프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 둘째, 그 성장의 과실을 가장 확실하게 따먹을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라는 전략적 판단. 이게 깔려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사운드 하운드는 팔고 엔비디아는 집중적으로 사고 이 두 가지 상반된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코헨과 포인트 72가 이 AI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큰 그림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두 가지 결정을 딱 놓고 보면 하나의 좀 뚜렷한 방향성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잠재력은 있는데 아직 사업 모델이 확실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거대 기업들하고 너무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그런 특정 AI 응용 분야나 틈새 기술, 예를 들면 사운드하운드 같은 경우죠. 이런 데 대한 투자는 줄이고요. 네. 대신에 AI라는 이 거대한 그림 자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 시설, 아까 말씀드린 삽공장 역할을 하는 확실하고 규모 있는 기업, 바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죠. 여기로 자본을 확 집중시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아, 삽공장 전략. 표현이 재밌네요. 네, 약간 뜬구름 잡는 식의 투기적인 베팅보다는 실체가 확실하고 돈을 벌어다 줄 인프라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변동성 크고 미래가 불확실한 틈새 시장보다는 그냥 전체 AI 생태계를 떠받치는 그 기둥에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거대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는 초기 국면에서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단순히 새롭고 신기한 아이디어, 뭐랄까 너벨티라고 하죠. 그것보다는 그 아이디어를 진짜 현실로 만들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규모, 즉 스케일, 그리고 경쟁자들이 쉽게 못 넘보는 생태계 지배력, 마지막으로 계획을 실제로 해내는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규모, 생태계, 실행력. 네, 포인트 72 같은 이런 스마트 머니들은요. AI의 좀 실험적인 가지들보다는 앞으로 10년 이상 AI 성장을 이끌어갈 그런 굵직한 기둥들의 자본을 다시 배치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유행만 쫓는 게 아니라 이 구조적인 변화의 핵심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기업을 선점하려는 아주 냉철한 판단이네요. 그렇죠. 이게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물급 투자자들의 전략 변화를 보면서 여러분은 AI 관련 투자 기류를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좀 더 눈여겨봐야 할까? 이런 질문이죠. 어떤 점들을 더 봐야 할까요? 단순히 와, 기술 신기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기술이 진짜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지, 돈을 벌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 전체 판도를 바꿀 만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스티븐 코엔의 포인트 70가 사운드 하운드 AI에서는 손을 떼고 엔비디아에는 투자를 극적으로 늘린 그 배경을 함께 분석해 봤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서 AI 투자 지형 전체에서 좀 경쟁이 치열하고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분야보다는 핵심 기반 기술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을 선호하는 더 큰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이미 검증된 시장 지배력, 수익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경쟁 우위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엔비디아의 그 압도적인 힘은 단지 뛰어난 하드웨어 칩 설계 능력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쿠다 생태계가 있죠. 네, 바로 그 강력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와의 시너지에서 나온다는 점. AI 기술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지금, 앞으로 이 하드웨어 성능 경쟁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생태계 구축 사이에 아주 복잡한 상호작용이 미래의 승자와 패자를 어떻게 갈라놓게 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다가오는 AI 시대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